시민이 재판한다. 와,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,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우리나라의 재판,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,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답을 찾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90%가 넘습니다.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유죄율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10명 중에 9명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. 엄청나지 않나요?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람들이 재판을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곤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요, 바로 이 신뢰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자료서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. 법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과 가까운 존재인가? 아니면 권위와 위엄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가?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. 이 한 문장이 법과 우리 보통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, 그 거리감을 딱 꼬집어내는 것 같아요. 아니, 그럼 이런 거리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요? 두 번째 파트, 고립된 법정에서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페이지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료를 보면요,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좀 과거의 관료적인,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법 전문가인 판사들의 생각과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상식이 좀 다를 때가 생기는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불신과 오해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깊은 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, 바로 세 번째 파트 시민이 재판석에 앉다입니다. 시민재판, 말 그대로예요.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. 왜냐고요? 법원의 판단이 몇몇 전문가의 손에만 맡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각,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핵심 목표입니다.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나온 반짝 아이디어가 아니에요.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. 와, 고대 아테네에서도 시민들이 재판을 했고요. 1215년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,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. 알고 보면 시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건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길과 늘 함께해온 아주 오래된 전통인 셈이죠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재판에 참여하느냐,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네 번째 파트, 정의로 가는 두 가지 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.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뉘는데요. 핵심 차이가 뭐냐면요. 배심제는 시민들이 이 사람 유죄? 무죄? 이걸 결정하는 역할을 맡아요. 반면에 참심제는 시민이랑 전문 판사가 아예 한 팀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같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역할을 딱 나눈 거고 다른 하나는 다 같이 협력하는 거죠. 확 다르죠? 이게 그냥 책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고요. 전세비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제도들이에요. 배심제는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. 바로 그 미국, 그리고 영국이 대표적이고요. 참심제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.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처럼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어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? 배심제에서 시민의 역할은 유죄냐 무죄냐 사실판단까지. 그러면 판사가 법을 적용해서 형량을 정하고요. 근데 참심제는 시민하고 판사가 이거 유죄 맞아? 부터 형량은 얼마나?까지 전부 다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과의 힘도 다르겠죠? 배심원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참심제에서는 그 팀의 공동 결정이 바로 판결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배심제, 참심제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?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이것이 왜 중요한가?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하냐?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. 첫째,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 올라가죠. 둘째,
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. 셋째,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 우리 상식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요. 넷째, 법과 우리 사이에 멀게만 느껴졌던 거리를 좁혀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험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되는 거죠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정의라는 건 더 이상 판사나 검사 같은 법률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건 바로 우리 시민 모두의 의무이자 동시에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.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,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누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? 아주 똑똑하고 훈련받은 법률 전문가일까요? 아니면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어야 할까요? 물론 정답은 없어요.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, 어쩌면 그게 바로 시민이 재판하는 세상을 향한 진짜 첫걸음이 아닐까요?